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오늘부터 YTN 가을 개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5분 늦게 찾아뵙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초기였었죠. 1950년 7월 14일 이날이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 지휘의 일원화와 또 효율적인 전쟁 지도를 위해서 유엔군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 서한 속에 국군의 작전 지휘권, 그러니까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했고요. 해공군도 각각 극동 해공군 구성군 사령관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공산군과 싸우는 모든 부대의 지휘 통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의 이양의 시작입니다. 이러다가 1987년 대선 때 당시 노태우 후보가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가 수시로 등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주권 문제냐 아니면 우리 안보가 우선하느냐는 문제로 논란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 아침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가을 개편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저희 둘 다 잘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을 개편에 살아남은 거군요. 농담이고요. 고맙습니다. 예, 예. 자, 10월에 와서 마지막 주인데. 그러네요. 오늘 카피 어떤 거죠? 오늘 카피는 지각생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지각생. 네, 전학 온 학생이 있습니다. 예. 명품 학교에 다니다가 적십자 학교로 왔어요. 예, 학풍이 많이 달랐을 텐데. 그렇겠죠. CEO 학과에 다닐 때는 마음대로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공공경영학과로 오니까 간섭이 많아졌습니다. 예. 교무회의에 출석해서 신고식을 해라 그랬는데 해외로 갔어요. 하지만 이제 출국을 했으면 입국을 해야 되겠죠. 예. 전학 오자마자 오늘 오후 징계위원회가 열릴 판이 됐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그렇죠. 얘기 말씀하시는데, 네. 국회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정치인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네. 국회의원이고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미우나 고우나 말이에요. 어쨌든 4년 동안 우리를 대표한다라는 이론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오늘 다른 뉴스 또 네. 어떤 게 그래서 있을까요? 오늘 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20일이 벌써 지나갔는데요. 네. 이 보건복지위에 이제 김성주 한적 총재가 오늘 출석하시는 거고요. 네. 어제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 뭐 답변은 나왔습니다.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용서가 될지 궤심죄로 질타를 잘 받을지. 아시면 되죠. 예. 오늘 이제 그렇고요. 또 남방열사 이 김부선 아하. 여배우 김부선 씨가 오늘 나오죠, 국토교통위의 국감에. 네.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게 생산적이어야 할 국감이 여러 가지 이제 파행이 많이 있었는데요. 시간에 쫓겨서 오늘 12개, 13개 상임위원회 열리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걱정이 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는 가장 초미의 관심을 받았던 것이 그 대북전단 살포였는데 결국은 남남 갈등, 지역 주민과 예. 또 이 반대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을 하면서 예정했던 10만 장 중에서 2만 장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이마저도 이제 북풍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이 돼서 북쪽으로 날아가지 못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북측의 반응 오늘 이후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2차 고위급 회담 우리가 30일로 제한해 놓고 있는데요. 이 2주 넘게 지금 답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정도에는
뭐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 시한을 조금 연장해서 제재의 일을 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여야 네.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양이던데. 맞습니다. 이 특별검사 추천은 유가족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네. 부분. 그리고 진상조사위 구성 요건도 지금 네. 뭐 좀 이 논란의 대상이 그러니까 되는 두 모양이에요. 번째로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 예.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예. 이 위원장을 어떤 요건으로 뽑을 것인가 이게 예. 또 여야 입장이 다르고요. 예. 유가족 입장은 또 이제 야당하고 지금 조율 중이어서 예. 그래서 지금 여야 각각 TF를 만들고 있는데요. 예. 정책위 의장이 리더를 맡고 계시죠. 근데 22일 만났는데 뭐 타결에 실패했고요. 예. 그리고 어젯밤에 다시 만나기로 해서 어제 국회 소회의실에서 예. 지금 여야 간 TF가 2명씩 참여해서 밤 9시 반부터 밤샘 회의를 이제 예정하고 시작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법 타결이 10월 말까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닷새나 맞습니다. 이번 오늘 주가-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3법 묶여 있는데요. 지금 29일 수요일에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고 네. 오늘 국감이 끝나면 내일부터 바로 이제 예결산 전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께서도 가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 잘 봐달라. 그래서 시정연설 끝나면 지금 여야 대표단을 각각 만나기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3법 안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처리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기한 아하. 넘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상태로는 그 와중에 또 한 가지 전해져 온 소식이 지금 실종자가 아직 10분 남아 있는데요. 아하. 실종자 가족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셨는데 예. 이것이 이제 세월호 인양 여부에 대한 투표고요. 예. 오늘 오후 이제 2시가 좀 넘으면 아마 이 기자회견으로 이 실종자 가족분들의 입장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문제는 아직도 세월호 국감이라고 불렸으나 정작 국감에서는 세월호 관련 풀려 있는 것이 없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죠. 저희 제작팀이 어제 실종자 가족분들하고 인터뷰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제 밤에 인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최초의 투표를 맞습니다. 하기로 하셨었죠. 근데 지금 이분들이 인터뷰할 상황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네. 그런 마음은 100번 1000번 네.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유가족들도 지금 이제 본인들의 세월호 특별법 이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렇죠. 아직도 찬 팽목항 앞바다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실종자 가족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들도 이런 좀 생각이 이제 듭니다. 남은 관심을 예, 한 번 더 예. 기울여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의 입장은 아마 오늘 기자회견으로 모두 가름하겠다. 예. 기자회견을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예. 그 와중에 이제 국감 마지막 날인데 지금 국회의장은 안 계십니다. 예, 일본 갔죠? 어제 일본 가서 이제 동포 간담회 하셨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어서 예. 국회의장과 요즘 한일 관계 싸늘한데 일본 총리와 어떤 이야기가 이제 주고받아질지 조금 이제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 오늘 아침 속보를 보니까요. 국내 최장 현수교가 있는데요. 이순신 대교 네, 글쎄요. 여수 흔들린다고 광양을 그러죠? 예, 연결하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심하게 흔들려서 네. 이것이 이제 전면 통제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네. 지금 사실은 이게 일주일여 전에 우리 판교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안전사고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전국의 다리들이 전면 점검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하고 여야 지도부가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는데 네. 자 솔직히 얘기할까요? 네. 전 관심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예. 박 대통령 취임 초에 한번 만났는데 예. 서로 분위기가 훈훈했어요. 예. 이번에 초미의 관심은 김무성 대표와 어떤 분위기가 분위기로. 어떻게 되느냐. 네. 아, 그건 참 재미있는 그게 궁금합니다. 포인트죠. 근데 지금 아직도 그 김태호 최고위원 사퇴 문제 확정이 안 돼 있어서 혹시 다루 들어가는 거냐 아니냐. 그 부분도 별 관심이 안 갑니다. 아니 왜 그만뒀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분이 아직도 다시 파악되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않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만나는 건 좋겠죠. 근데 결론을 우리가 어떤 뭐 새로운 뭐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생산성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저런 가십성 네. 루머들은 많지만 생산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답답한 거겠죠. 그렇죠.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 오늘 국감 마지막 날도 결국은 이게 가십성으로 김성주 총재 또 어떤 발언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후에 스포트라이트가 모일 판인데요. 베이징으로 비행을 하고 와서 예. 마치 이제 비행 소녀처럼 돼버린 김성주 총재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골피가 불러주는 나는 겁니까? 아니면 딴 중의적인 겁니까? 표현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비행 소녀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물감처럼 번쩍하고 저기 어딘가에 내가 하는 사람 손을 들고 있을까 마지막에 인사를 해요.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든 이별의 길이지만 후회하지 않고 웃으면서 떠나가죠. 사실 울고 있죠. 많이 울고 있죠. 창피하게 말해도 어둠 속에 날아가죠. 안녕 기억나요. 입술로 되뇌어보네 사랑해라는 단한 마디.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따사론일세.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이 바로 YTN 가을 개편 첫날입니다. 앞으로 저희 신유래 출발 새 아침에서는요. 1부에서는 간단하게 뉴스만 브리핑하고 2부에서 인터뷰 2개, 중요한 인터뷰 2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방법도,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신유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문제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상반기 한국경제 주거문화 종합대상, 세종시 최다 공급 브랜드 아파트 중흥 S클래스가 평택 소사벌 지구에 옵니다. 중소형 대단지, 삼성전자, KTX 신평택역 예정 등 평택의 미래를 누리는 소사벌 지구 중흥 S클래스 11월 중 오픈. 문의 655-3700.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연기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23일이었었죠. 특정 시한을 정하지 않고 일정 조건에 기초해서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데 합의를 했는데요. 지금 특정 시한을 정하지 않아서 이것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이시죠. 역시 육군 중장 출신이신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전작권 연기 관련 쟁점 사항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송영근입니다. 예, 송 의원님. 예. 지금 말이에요. 전작권 이게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일단 송 의원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이번에도 목표 연도를 명시하지 않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몇 개 조건을 내걸고 조건에 입각한 이제 환수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거 아주 대단히 현명한 조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작권 전환 문제의 시기를 정하는 거는 저는 아주 최초부터 이거 반대한 사람입니다. 예. 이제 나가서 보면은 이제 참여정부나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전환 시기를 다시 재조정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최초의 그 목표 연도를 성급하게 못 박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예산으로서 이걸 조처를 못해서 예.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이와 같은 룰을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목표 연도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거, 얼핏 듣기에는 좀 더 명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전작권 환수에 대한 상황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융통성이 결여되고 또 다른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군사주권 포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군사주권 포기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예.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예,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예. 참여정부에서 자주국방이라는 그 명제를 내걸고 전작권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주국방이라는 게 자기 나라 독자적인 힘, 단독적인 힘으로 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 자력국방, 이런 말로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 지금 어떤 나라도 자기 스스로 국방을 다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동맹을 통해서 이제 안보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유념할 게 자주국방이라는 이 용어 속에는 이미 자력국방에다가 동맹이라는 이 개념이 포함된 용어인데, 이것이 용어상의 어떤 그 혼란을 초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지 못한 전작권 환수, 저는 이건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미연합사라는 거는 그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최근 이슈로 대되고 있는 핵 및 미사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략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체가. 예. 이렇게 중요한 그 연합사 문제,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군사 주권 포기다 하는 용어는 저는 그 반대를 위한 이런 논리가 아닌가, 논리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님께서 억제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예. 군사 능력이라든지 지금 예.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위협,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아직은 자력국방이라든지 이런 데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예.
우리 능력 가지고 특히 지금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자주 정보 능력이 안 되죠. 예. 거의 그 90% 이상의 지금 현재도 정보 능력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저걸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냐? 예. 두 번째 이제 정밀 타격. 예. 봤을 때는 보면은 타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타격 수단 우리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제적인 지원 역량. 이게 미국이라는 것을 포함한 이 국제적인 지원 역량을 한미연합사가 유엔사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등에 업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갖출 수 없는 분야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보완한 상태에 그때 가서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전제 잠깐 전자권 전환을 위한 전제 말씀하셨는데. 예. 예를 들면은 지금 킬체인, 한국형 킬체인, 소위 말해서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죠. 예. 그죠? 이거하고 킬체인,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간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야권 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미국 무기 체계에 지나치게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천문학적 돈 들여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킬체인하고 KAMD를 이제 향후 한 7, 8년간에 구축해 나가는데 한 17조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예.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한 7, 8년 동안에 17조 정도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서울까지 수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데, 우리 능력을 갖추지 않고 미군에가만 이제 의존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우리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이제 갖춰놓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미군의 능력을 보태서 가게 되면은 더욱 완벽한 태세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국감을 이제 해보니까, 우리가 북한의 이제 이른바 6대 비대칭 위협,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쏟아넣어야 될 돈이 약 한 40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이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동안 우리 군이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쫓아가는 방식의 어떤 전력 정강, 이것으로 인한, 현상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국력 낭비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이런 비대칭 전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비대칭 우위를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좀 선도하는 이런 개념으로 전력 증강 개념을 바꿔서 국가 예산을 좀 절약하는 이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비대칭 우위를 확보한다. 근데 이게 비대칭성 무기의 우위로 확보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렇다면 미국의 해구산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이미 이제 미국의 해구산과 맞춤형 억제 거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추가해서 이건 어떤 면에 우리 독자 능력이 되겠죠.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적으로 완전히 북한보다 우세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해군도 상당한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레이저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무인 정찰 또는 공격기 이런 것 등 좀 지금보다 훨씬 세대를 앞서가는 이러한 무기들을 빨리 개발을 하게 되면은 북한도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투입해야 되니까 자기네도 방어 역량에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더 훌륭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거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말이에요. 이지스함 있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 보니까 우리나라 최첨단 이지스함이 실전 배치 과정에서 소음이 엄청 나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적한테 다 드러나게 생겼다 이런 얘기시죠? 보셨죠, 의원님도? 그죠? 정확히 제가 좀 이지스함이 실전 배치 과정에서 소음 문제가 발견이 됐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번에 국감에서 따져봤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업체가 자기네들 제안했던 소음 기준에 예. 도달하지 못해서 예. 소음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아하. 이제 작전에 지장이 좀 어느 정도 생기겠죠. 그렇죠. 시끄러우면. 좀 시끄럽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 다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소음 장비 중에서 요번에 지적된 그 추진기 하나에서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것만 바꾸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거만 좀 교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군에서 앞으로 작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지스함도 좀 조용해야지 적한테 발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그거 조용한 건 좋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라는 건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소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큰 비중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시작전 통제권 요것이 무기한 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게 뭔지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전시작전 통제권에 관한 새누리당 입장을 들어봤으니까요. 저희가 내일 정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작심 인터뷰 돈 얘기입니다. 정기예금 금리 요새 2% 플러스 마이너스 1, 2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파생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늘고 있으면서 은행의 불안전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인지 대책은 없는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근데요, 이 파생 금융상품이 일단 이게 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파생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하는 통화, 채권, 주식 등의 어떤 금융 자산을 금융 자산의 미래 가치를 사고 파는 거래를 총칭하는 것을 파생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장래의 변동성에 대해서 사고 파는 그러한 거래의 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래의 변동성을 예측을 해서 사고 파는 것. 네. 근데요, 지금 이거 가입률이 많이 늘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8년도 말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상당히 이러한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었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제 작년과 올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한 50% 이상 가입률이 높아지는 등 50%? 네,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또다시 한 5년 이후부터의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데요. 네, 현재의 어떤 세계적인 주가나 어떤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큰 혼란이나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 사태가 예견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근데 파생금융상품이 이런 것도 들어가요. 왜 해외 증시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해외 예를 들면 국채 펀드, 예를 들면 어느 나라 국채 펀드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죠. 네,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이 불안전 판매 문제 때문에 오늘 모신 건데 이 불안전 판매라는 게 결국은 설명 제대로 안 해줬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불거졌었죠. 네. 근데 지금도 이게 안 고쳐진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사들은 지금 현재 어떤 수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안전 판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파생금융 상품이 과거에는 펀드형의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뭐 ELS니 뭐 ELS 펀드니 ELF니 ELT니 뭐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돼가는 상품들을 마치 예금처럼 똑같이 원금 보장이 되고 상품이 단순한 것처럼 판다든지 아니면 손실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 해약이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또 만기가 대개 3년 정도 되는데 만기가 아주 짧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판매 현장에서 이렇게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금융당국이 어떤 제한을 하고 규제를 하지만은 이게 다른 모든 것은 규제하기보다는 서류상으로 하나를 서류를 더 받게 하는 이러한 개선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다시 위험이 이렇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요. 네. 은행 가서 뭐 하다 보면 네네. 그 작은 글씨로 뭐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10수장을 줘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읽어보고 하려면 제가 볼 때 한 5시간은 걸릴 거예요, 진짜. 네네.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은행 계신 분들이 동그라미 이거 형광펜으로 이렇게 탁탁 동그라미 쳐준 거 거기에 사인하시고요. 여기 사인 빠졌네. 그럼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인하는 게 현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그거 뻔히 그렇게 돌아가는 걸 모른다면 이 사람들이 장님이고 그걸 만일 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간소화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전 아주 궁금해요. 이 사람들. 이 직무태만 아닌지도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또 모르는 그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금융사 입장에서 법적인 테두리를 자꾸 그 법적인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류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입하는 그러한 그 개수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상품을 자기에게 적합한 상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맞습니다. 어떤 그 영업의 기준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지 않은 게 그렇죠. 금융당국이라면 진짜로 피해를 줄이는데 저걸 해야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게 면책, 책임에서 좀 벗어나나 이 생각만 하면 곤란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지금 근데 말이에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손해를 봤어요. 몰랐는데 뭐 원금 보장된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원금도 까이고 다 까였어요. 네네. 자, 그래가지고 이 소송을 해서 돈 좀 돌려받은 경우가 없나요? 있죠? 그 소송에 그 돌려받은 경우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있기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나이가 많다든지 해서 예외적인 경우가 많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손해를 본 고객의 입장에서는 뭐 민원이나 어떤 분쟁 조정이나 어떤 소송의 방법으로 어떤 그 자기의 구제책을 방안을 강구는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증명하기는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 어떤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건데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실 보험 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보험 약관 잘잘하게 뭐 그냥 쏜살같이 얘기해주고 자 들으셨습니까? 뭐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네네. 전화로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관행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그 금융 상품이 점점 고도화되고 뭐 융합화되고 또 복잡화되고 금융 공학화되면서 이게 상품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이 어려운 상품을 쉽게 파는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그 어려운 상품이 쉽게 팔리는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해도를 이해하는 그러한 그 어떤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사 직원들이 먼저 도덕적인 기준 또한 뭐 신의 성실 이러한 입장에서의 어떤 판매 행위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근데 신의 성실이라는 네. 것이 물론 중요는 그렇습니다. 한데 도덕도 중요한데 그게 여태까지 작동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제 문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사실 금융당국이 한다 그래도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스스로 보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해야 되나요? 우리 일반 고객들이요? 그렇습니다. 그 상품을 가입을 할 때는 그래서 원금 보장이라든지 중도 해지라든지 이게 만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손실을 본다 그러면 손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입자들,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또한 적절한 규모의 투자,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면 이러한 상품에다가 1억을 다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20%만 가입을 한다든지 하는 적정한 규모의 어떤 그런 투자를 배분하는 이러한 지혜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네네. 제가 좀 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예를 들면 이것이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 얘기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땐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해줘야 그게 여태까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니까 이 금융당국에서 나서서 좀 확실하게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고요. 9985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나요? 얼마 되지 않은 종잣돈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투자하는 건데 장난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장난치면 안 되고요. 그 종잣돈 가지고 또 자기네들 입속만 채우는 장사하려는 금융당국도 이게 안 되죠. 예, 문자 고맙습니다. 삼동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기변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요즘 잘 나가는 인컴 펀드 들어봤나?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피델리티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애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피델리티 자산운용 토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문자 전자권 관련해서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228님, 전자권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체면 따질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1068님, 전자권은 주권 문제예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문자 생각하면서 지금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이 두 가지의 얘기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자권 문제 하지만 지혜를 모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